자, 지금 들어보셨습니다만 금성에서 실종된 한국인 선원 시신 수습했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수색 작업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다양한 이슈도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한국인으로 초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는데 네. 어디서 어떻게 찾은 겁니까? 네, 이 금성호 침몰 후에 이렇게 60대 한국인 시신이 한 구 수습이 됐습니다. 예. 어제 오후 9시쯤에 원격 조정 수중 로봇을 통해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구가 발견이 됐고 이후 2시간 후에 결국 인계가 됐습니다. 네. 제주항으로 옮겨진 다음에 감식팀이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인 선원인 A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발견 당시에는 방수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로써 현재 이제 27명이 타고 있던 금송호에서 15명이 구조가 됐는데 그중 2명은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3명의 사망자, 여전히 1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남은 실종 선원 11명을 기다리는 가족들 정말 애가 탈 것 같은데요. 네. 이 선원 가운데서 10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항에는 유족들을 비롯해서 또 실종자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조카인 19살 조카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실종자 상태라서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네네. 19살 소년이 왜 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은 잊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금송호 항해사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조가 된 후에도 본인이 그곳을 제일 잘 안다면서 다시금 구조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듯 모든 총력을 투입해서 지금 실종자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제주 해경인데 오늘입니다. 이미 투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해 이 잠수사를 투입을 해서 수중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경 경비안전과장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심이 30m에서 40m 이상 들어간 매뉴얼에는 그 수압에 의해서 부력이 사람이 부상 안 할 수 있다라고 매뉴얼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해 잠수사들은 100m까지 심해 잠수를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빠지 그레이서는 인장하는 목적이 아니고 심해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현장으로 이동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장에 이동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100m까지 심해 잠수사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좀 희망을 좀 걸어볼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네, 일단 이 100m까지 잠수해서 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지선이 도착하면 추가적인 수색이 더욱더 예상이 되고요. 네네. 현재도 많은 인력들, 장비들이 투입돼서 계속적인 구조 작업은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함석 50척, 항공기 9대, 드론 등이 투입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경 함정 26척, 해군 함정 그리고 관공서 8척, 예. 민간선 11척 이렇게 50여 대와 해경 항공기 4대, 해공군기 4대, 유관기관 항공기 등이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예. 계속적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종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은 말씀드렸던 해당 바지선이 도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심해 잠수사 12명이 함께 오게 되는데 현재 이 사고 해점의 수심은 80에서 90m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지선을 통해서 최고 심해 잠수사들이 수심 100m까지 수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해 잠수사들이 본격적으로 투입하게 되면은요. 예. 실종자 수색이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초 이 바지선 이날 밤, 오늘 밤 제주에 도착할 예정인데 기상 상황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해상에서는 기동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도착 시점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경 관계자들은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장을 방문한 행안부 해수부 장관도 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이 선원들 진술에 따르면 평소보다 3배에서 5배나 많은 양의 고등어를 올린 게 사고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 같은 건 없나요? 자, 일단 9일 제주 해양경찰서의 조사에 따르면요. 금성호 선원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3회에서 5회 잡을 양을 한 번에 잡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즉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어선의 복원력이 상실돼서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예. 중요한 건 현재까지는 이게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됐기 때문에 다각도로 수사가 필요한데 네. 일단 1차로 옮긴 어획량이 1만 상자, 근데 한 상자가 20kg이니까 야. 총 도합
200톤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게 1차 운반선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배에 실린 어획량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바로 이렇게 반복적인 어선 침몰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59%가 가을과 겨울에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기에 되면은요 어획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다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복원력을 상실해서 배가 기우뚱하다가 이렇게 침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디테일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관련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수색에 좀 어렵지만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요.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타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은 5시간 만에 이게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상자 1명이었고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예. 일단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전 4시 5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소방차 43대와 인력 120여 명 등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불이 난 이 3 파이넥스 공장은 높이가 약 50m가 됩니다. 게다가 네. 불길이 거세서 아무래도 초기에 접근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요. 결국 이 불이 난 5시간 만에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일 이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은요. 일단 이 3 파이넥스 공장에 난 불은 모두 꺼졌는데 예. 화재 당시 내부에는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중에 1명이 다치고 7명이 대피했는데 부상자는 30대입니다. 2도 화상을 입고 현재는 포항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화재 원인이나 피해 규모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이 공장이 어떤 공장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원료를 예비 처리하는 공정을 생략하고서 이 철광석과 유연탄을 바로 사용해 용광로처럼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즉 예. 고온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거죠. 포스코는 현재 경찰, 소방당국과 함께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왜 이 화재가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더 조사를 해본다고 하고 네. 중요한 건 당분간 이 공장의 가동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전에요, 경기도 수원에서 시민 2명을 공격한 사슴,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조단의 잠복 끝에 이 사슴 어제 생포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생포한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추가적인 피해 없이 생포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9일 오전 9시쯤 이 수원시 장안구의 주말농장 인근서 전문 구조단이 이 사슴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 사슴 지난 6일 30대 남성을 뿔로 공격을 했고요. 4시간 반 뒤에는 광교 저수지 인근을 산책하던 60대 여성의 허벅지를 뿔로 찌르기도 했었죠. 결국 구조단을 잠복 끝에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어쩌다 사슴이 도심까지 오게 된 건지 사육사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겨울철까지 이제 사슴이 번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숫사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뿔이 단단해지고 뾰족해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사람도 공격을 많이 하고 이렇게 먹을 거를 찾으러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번식기이기 때문에 암컷 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우연히 그렇게 포획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지금 번식기를 맞아서 먹이나 짝을 찾아서 내려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서식지를 잃고 헤매다가 결국은 민가까지 내려와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예.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번식기에는 공격성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슴을 본다고 해서 궁금증 때문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거고요. 네. 또 하나, 이 사건 이외에도 어제도 바로 의왕시 청계동에서 사슴이 목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취총으로 포획을 했는데 이 사슴애가 가까이 갔다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사슴이 나타나서 차량에 치이는 듯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슴을 보게 된다면 곧바로 신고를 해서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수원시는 이 사슴을 인근 농장에서 임시 보관할 예정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요즘은 야생 사슴은 거의 다 멸종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인근 사슴 농장들에서 키우던 사슴이 내려온 게 아닌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어디서 왔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슴 농장 등의 입양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부산 불꽃축제가 어제 이 가을밤
이 광안리를 수놓았습니다. 이 불꽃을 보기 위해서 무려 103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멋있네요. 네, 지금 이 불꽃놀이가 멋있는 건 다들 아시는데 네. 이번 불꽃놀이는 좀 특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불꽃을 터트리는 것을 넘어서 물결 모양처럼 불꽃이 흘러내리는 웨이브 불꽃 그리고 글로브 허브 도시 도약을 알리는 문자 불꽃 등이 처음으로 선보였다는 거죠. 예. 게다가 국내 최초로 낙하산처럼 이 불꽃이 떨어지는 패러슈트 불꽃도 연출을 했는데 게다가 지름 400m 초대형 불꽃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를 보기 위해서 103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몰렸고요. 이걸 또 배 위에서 보기 위해서 인근에 유람선과 요트 160척이 바다 위에 올라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위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고요? 네, 103만 명이나 모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무엇보다 유의해야 될 텐데 일단 안전관리를 위해서 6,700명 정도가 배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신고 접수는 있었습니다. 8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큰 사고 없이는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네. 이 내용을 보면은요 대부분 경미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60대 여성의 신고가 있었고 발목을 다친 30대 여성이 신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 네. 외에도 두통이나 소화불량 또 복통 등을 호소했고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었고요. 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서 귀가한 경우도 3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6,700명의 안전관리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고 없이 이 큰 행사가 잘 마무리됐다고 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박형준 시장은 부산 불꽃 축제를 안전하게 잘 마무리를 했고 또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 것 등이 이렇게 문제없이 해결하는 데 이 행사가 마무리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혹시 여의도 불꽃 축제처럼 이 쓰레기 또 무질서 이런 게 혹시 있지는 않았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질서 유지와 함께 쓰레기를 대가져가기 캠페인을 벌였는데 네. 이게 공공질서가 파괴된다면 아무리 큰 행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먼저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이를 잘 전파를 했고 또 103만 명의 시민들이 쓰레기를 되가져가거나 그리고서는 안전질서를 잘 지킴으로써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